네, 안녕하세요. 다섯 번째 시간입니다. 자, 매번 동일하게 지난 시간에 여러분 보셨던 그 동영상 관련해서 질문이 있으면 질문부터 받도록 하죠. 지난 시간에는 뭐 크게 뭐 내용상으로는 많이 진도가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 전 시간에 그 우리 고전지 조건화 시작하면서 기본 절차 얘기했고, 그 기본 절차와 관련해서 좀 더 뭐 상세하게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고, 중요한 점, 고전적 조건화 절차가 가진 중요한 점 첨가하는 이 정도로 수업을 했습니다. 오늘 다섯 번째 시간이고, 4주차까지 충분히 다들 이해가 잘 됐습니까? 질문이 없다는 건 그런 의미인가요? 아니면 뭔가 질문하기가 불편하거나 뭐 좀 까다롭다, 애매한가요? 아니면 여러분 교재를 좀 읽어 보셨으면 교재 중에 우리 배운 내용과 관련해서라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또 질문하셔도 좋고요. 제가 이전 시간에 음 '행동을 바꾸면 마음이 바뀐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흔히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일상에서 말하고 생각할 때, 즉 말하는 것도 행동이지만 생각도 우리는 뭐 유기체가 하는 측정 가능한 형태로서의 행동으로 다룰 수 있다고 했는데, 흔히 우리가 쓰는 그런 언어를 빌어서 얘기하면은 우리가 말하고 행동할 때 결국 마음이 행동을 결정하는 식으로 이렇게 생각하죠. 그것 안에는 부지불식간에 이원론적인 그러한 어떤 뉘앙스가 깔려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좀 전에도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렸지만 이전 시간에 "행동을 바꾸면 마음이 바뀐다. 마음을 바꾸고 싶으면 행동을 바꾸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제가 다시 한번 또 얘기합니다. 혹시 헷갈릴까 해서. 이때 행동을 바꾸면 마음이 바뀐다 할 때는 이 마음은 또 행동과는 별개로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어 우리가 "마음이다."라고 얘기할 때는 그 마음의 작용, 그리고 그 마음의 내용이 될 텐데, 그것 또한 조작적 정의를 통해서 우리가 행동으로 다룰 수 있습니다. 행동을 바꾸면 마음이 바뀐다고 했는데, 행동을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행동을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자, 행동은 좀 전에도 얘기했지만 유기체가 하는 측정 가능한 모든 것, 이렇게 우리는 개념 정의했고, 그리고 학습이란 경험으로 인한 행동 변화다 했습니다. 자, 행동을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했는데, 학습이란 행동 변화다. 그 행동 변화는 어떻게 일어나느냐? 경험으로 인해서 일어난다 했습니다. 그러면 행동을 바꾸려면 경험, 이 부분에 접근해야 되겠죠. 근데 경험은 우리가 교재도 나왔고 제가 말씀드린 바로 유기체의 행동에 영향을 주거나 줄 수 있는 자극에 노출되는 것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자극이란 또 뭐냐? 교재도 있고 제가 말씀드린 바 있는 것으로 아는데, 자극이란 바로 환경에서 일어나는 사건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 사건이라는 것은 다 물리적인 사건이다. 제가 여러분 앞에 나타나는 것, 여러분에게 서 제 존재라는 것도 하나의 환경상의 사건이고, 저는 물리적인 사건이죠, 여러분에게 있어서. 그것이 여러분의 행동에 변화를 줄 수 있다. 이렇게 어 다른 말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아까 경험으로 인한 행동의 변화가 학습이라고 개념 정의한 그 이야기를 달리 표현하면. 자, 그런데 경험은 소위
내가 의지에 의해서 내가 선택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바로 금방 얘기한 환경상에 일어나는 물리적 사건에 내가 노출되는 것이다. 제가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시공간이라는 이 물리적 환경 내에서 고전적 조건화의 기본 절차를 빌어서 얘기를 하자면 US라는 물리적 사건과 NS 또는 CS라는 물리적 사건, 그리고 나라는 유기체라는 물리적 사건이 함께 거기에 존재하면 그런 일이 두 번, 세 번 반복되어지면은 나에게는 NS 곧 CS에 대한 CR 반응은 나타날 수밖에 없게끔 나에게는 진화된 수정 가능성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학습 능력이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경험으로 인한 행동 변화, 이 경우에 바로 경험도 노출되는 것이니까 환경상의 물리적 사건의 노출로 인해서 행동이 변하는 것이다. 그럼 이러한 기제를 통해서 행동이 바뀌면 내 마음도 변할 텐데 행동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느냐? 즉, 내가 처한 물리적 환경상의 사건들의 제가 아직 안 배웠기 때문에 그 개념을 쓰기가 그런데 뒤에서 배울 다음 시간 나올 텐데 수반성이라는데 어쨌든 이 물리적 사건들의 유무 관계를 변화시키면 내 유기체의 행동은 변할 수밖에 없고 그것이 곧 마음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그러한 내용도 바뀌게 된다. 이렇게 풀어서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그 과정 속에는 나의 자유의지니 선택이니 이런 것은 없다. 우리는 왜 자유의지 선택 이런 것들에 의해서 달리 얘기하면 의도와 기대와 목표에 의해서 일상적으로 얘기하면 마음이 행동을 바꾸고 마음이 행동의 원인이라 그렇게 생각하냐면은 금방 얘기한 물리적 사건 속에 존재 사건의 존재에 대한 이걸 좀 전에 제가 언뜻 말씀드렸고 이후 시간에 살펴볼 수반성이라고 얘기를 하는 그 규칙을 내가 인식하게 되면 즉 달리 얘기하면은 우리가 앞서 배웠던 서술 지식으로 나에게 그것이 생성되게 되면 또 달리 얘기하면은 지난 동영상과 지난 시간에 줌 시간에 얘기했듯이 조건 자각이라는 이름으로 내가 알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의도다, 기대다, 목표다, 자유의지다 이런 것들을 붙인다는 겁니다. 결국 그러면 자유의지다, 또는 의도다, 기대다, 목표다, 희망이다, 소망이다, 믿음이다 하는 것도 뭐 지난 시간에 다뤘고 동영상에서 바로 조건 자각이다. 결국은 이러한 경험으로 인한 행동 변화 중에 한 형태로서 서술지식이라고 분류할 수 있는 하나의 행동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행동은 뭐 환경상의 물리적 사건, 소위 원인에 상응하는 그것에 의해서 생겨나는 것이니까 내가 침을 흘리게 되든 조건 반응으로서 CR이라는 행동이 나타나든 그죠? 소위 기대 의지라는 것이 나타나든 이건 둘 다 결과에 해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전 조건화는 개가 종소리를 듣고 음식이 나온다는 것을 예측, 기대했기 때문에 침을 흘린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틀렸다. 왜? 결과인 기대, 즉 조건 자각의 일종으로서 기대와 침이 나왔다는 반응, 이 둘 다 행동이기 때문에 기대라는 것도 행동이고 조건 자각이라고 이름 붙일 수 있는 서술 지식으로서 하나의 행동이고 유기체가 하는 측정 가능한 형태의 행동이고 침이 나온 것도 행동이기 때문에 행동과 행동이 즉 결과가 결과에 영향을 줄 수는 없어요. 달리 하면 결과가 결과에 대한 원인이 될 수 없어요. CR 반응도 결과 그와 함께 조건 자각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을 가진 유기체가
서술 지식으로서 의도다, 기대다, 목표라는 것을 경험한 것도 결과. 그것의 원인은 외부에 있는 물리적 사건이라는 거야. 그래서 원인이 결과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것이지 결과가 결과를 설명한다는 말이 틀렸기 때문에 소위 자유의지, 기대, 목표, 믿음, 소망이 우리 행동을 결정하고 바꾼다라는 것이 안 맞다라는 거야. 소위 설명이라는 것은 우리가 흔히 제가 개인적으로 하는 겁니다만 뭐 이렇게 미디어를 보면은 그 뭐 활자가 되었던 그죠? 영상이 되었던 요즘 온라인상에서 그렇게 많이 접할 수 있는 그런 전문가들이 무엇을 설명한다라고 하는 것을 들어보면은 제 입장에서는 그것이 설명이 아니라 묘사, 디스크립션인 경우가 적지 않아 많다. 묘사라는 것은 우리가 언어를 통해서 어떤 현상을 상징하듯이 아까 자유의지니 선택이니 이렇게 표현하듯이 그것을 직접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다룰 수 없으니까 언어라는 형태로 또는 어떤 그중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현상 뭐 예를 들어서 인지 부조화라는 이런 식의 현상 이름으로 그것을 묘사하는 것인데 이러이러한 일이 왜 일어났죠? 아, 그는 인지 부조화 때문에 일어났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인지 부조화에 대해서 좀 더 얘기를 하더라도 그 내용을 자세히 들어보면은 그것이 일어난 일에 대한 디스크립션, 달리 하면 은유라고 얘기할 수 있는 메타포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 디스크립션, 묘사를 하면서 설명이라고 얘기를 하고 우리는 그것이 설명인 줄 알고 듣는 경우가 적지 않아 있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 이 포멀한 어떤 교육 시스템 안에서의 그러한 장면에서도. 그런데 엄격하게 얘기해서 설명이란 바로 과학적인 방법에 의해서 물리적 사건 간의 인과관계를 추론하는 것을 설명이라 해요. 통계를 통해서 추론을 하죠. 통계를 통해서 인과관계를 밝혀내는 것, 우리가 흔히 밝혀내는 것 얘기하지만 그 밝혀낸다기보다는 추론한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린 직접 어떤 대상이나 어떤 현상의 직접적인 인식은 할 수가 없어요. 유기체라는 이 존재가 갖고 있는 세상을 인식할 수 있는 이 시스템 자체가. 그래서 인과관계를 밝혀냄으로써 어떤 결과를 우리가 통제, 컨트롤하기 위해서 그렇게 설명할 때도 그 인과관계라는 것은 추론을 하는 것이죠. 자, 다시 돌아서 왜 이 얘기했냐면은 아까 결과의 일종으로서 기대, 또 결과의 일종으로서 조건 반응. 그런데 이런 기대 예측이 침을 흘리게 한다. 기대 예측이 행동의 원인이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은 결과가 결과를 설명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말이 안 된다는 거야. 그 결과와 결과 사이 인과관계를 추론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말이 안 된다는 거야. 결국 이 두 개의 결과는 소위 우리가 마음이라 얘기 표현하는 은유적으로 메타포하는 이런 의도, 기대, 자유의지라는 그 결과 그리고 침이 나오는 이 결과 행동의 원인은 어디에 있다? 바로 환경에 있다라는 거예요. 즉 환경상의 물리적 사건에 내가 노출되느냐, 즉 경험 노출되느냐에 따라 나의 행동은 변할 수밖에 없게끔 나의 유기체 시스템은 그렇게 자연 선택을 통해서 갖추어져 있다. 바로 그런 변화할 수 있는 능력을 학습 또는 이 저자는 진화된 수정 가능성이라 얘기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타인의 아니면 요즘 뭐 그 반려동물 많이 키우니까 반려견의 행동을 변화시키고 싶다. 그래서 저 녀석의 마음을 좀 바꿔서 나를 더 좋아하게 한다든지 내 말을 더 잘 듣게 한다든지 어떤 식으로든 그렇게 하고 싶다. 일반인들 생각하는 그런 표현을 빌어서 제가 이제 마음이라는 표현을 쓱 같이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그 대상이 사람이 되었던 다른 동물이 되었던 대상이 처하는 환경상의 조건을 우리가 배워야 될 수반성을 바꾸게 되면 행동이 변해요. 그리고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마음이라고 얘기하는 어떤 그런 또 다른 형태의 행동도 바뀔 수밖에 없다라는 거야. 그것이 안 되어진다면은 그 유기체는 적응적이지 못한 거죠.
진화된 수정 가능성을 통한 후천적 기제도, 그리고 그런 것들을 가능하게 해준 선천적 기제가 적응되지 못하기 때문에 아마 이미 그 종의 선조, 조상 때서 도태되고 없을 거예요. 그 개체가 그러한 종이 존재한다는 것은 금방 얘기한 대로 그러한 조건에서 행동이 변할 수밖에 없고 우리도 그 예외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내가 아닌 다른 대상, 사람이나 동물의 경우에는 또 그렇다 치고, 그럼 내가 내 자신을 좀 행동을 바꾸고 싶다. 그래서 내가 내 마음을 어떻게 할지 모르겠 내 마음을 좀 바꾸고 싶다. 제가 또 반복합니다. 결국 행동을 바꾸는 거죠. 바꾸고 싶다. 그리고 이걸 소위 셀프 컨트롤, 자기 통제 또는 자기에 대한 인식, 자기 자각이 되겠죠. 자기 자각, 자기 인식한다는 건 결국 내가 경험하고 경험하는 것으로 했던 감정, 생각, 그럼 소위 얘기한 나에 대한 정체성, 자아 존중감, 뭐 이런 자기 의식 이런 것들이 되겠죠. 내 마음을 바꾸고 싶다 할 때 해당하는 우리가 흔히 쓰는 표현은. 그건 행동상으로도 나의 어떤 습관을 바꾸고 싶다 라고 얘기했는데 그걸 뭉뚱그려서 결국은 셀프 컨트롤이라고 저는 한마디로 그 얘기를 하고, 그것이 자아 정체성이 되었던 나의 습관이 되었던 아까 얘기했듯이 하나는 서술 지식으로서 하나는 비서술 지식으로서 결국은 행동일 뿐인데, 내가 내 스스로 나의 행동을 바꾸고 싶다. 어떻게 하면 바꾸면 될까요? 마찬가지로 타인이나 내담자나 반려견, 반려동물의 행동을 바꿀 때 마찬가지로 내 주변의 물리적 조건, 상황을 바꾸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내 스스로 그 상황을 바꿀 수 있다면, 즉 자기 통제에 해당하겠죠. 바꿀 수 있다면 그 사람은 벌써 바뀌어진 거나 마찬가지예요. 왜? 제가 자기 스스로 그 상황을 물리적 환경상의 조건을 바꿀 수 있다는 자체라 벌써 그 사람은 시작이 반이다 이런 말이 있듯이 이미 그 사람은 예, 뭐 반 이상 아니면 뭐 그러한 경험 노출만 반복만 하면은 바뀌어질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결국 자기 통제가 안 된다. 난 나의 자기 인식에 대한 그런 왜곡된 어떤 자아감을 갖고 있다. 정체성이 나는 혼란하다는 얘기는 결국 내 스스로 내 주변에 있는 이런 물리적 환경 사건을 바꿀 수 있는 선천적인 요소와 이제까지 바꿔본 그런 것들 내 스스로 바꿔본 소위 자기 통제해본 후천적인 학습 경험이 없거나 부족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떻게 타인이 우리가 처한 입장 이 상황에 적용되는 용어로 빌리자면 교육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여러분이 하고 싶어하고 여러분 중에 그걸 목표로 하는 그런 상황을 비유하자면 상담을 받는 것이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아니면 우리가 엄마 뱃속에서부터 태교로 출생 이후에 집안에서 가정교육 받는 것이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근데 주변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또 해줄 수 있는 그러한 조건이 능력이 그 주변 사람들이 당장의 부모님이 선천적 요소와 그동안 살아온 동안에 경험한 후천적 경험이 얼마냐에 따라 그 자녀에게 바로 나에게 지금 이 순간에 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에게 어느 만큼 행동이 적응적으로 변할 수 있는지 그 조건을 마련해 주는 것을 결정하겠죠. 이런 식으로 엮여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옛날 사람들이 얘기했듯이 피는 못 속인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파 심은 데 팥 난다라든지, 그리고 결국은 부모의 어떤 그러한 행동 패턴, 우리가 지금 도의 조건 안 했지만 고인 조건 하나 보자면 조건 반응들이 그대로 대물림된다라고 그렇게 흔히들 속담으로도 얘기하고 우리는 피상적으로 그러한 결과만 보니까 그렇게 얘기지는 거야. 그것이 똑같은 것을 반복하지 않으려면 결국 내가 변하든가 누군가 나를 변하게 해줘야 돼요. 그 변하게 해주는 사람은 분명히 나의 물리적 환경을 컨트롤할 수 있는 어떤 능력이 선천적 후천적으로 그 지금 이 순간에 이 시점이 있어야 되겠죠. 아니면 내 스스로 변한다면 내가 그것이 할 수 있는 그러한 내 안에 서술 지식으로서 비서술 지식으로서 있어야 되겠죠.
근데 내가 그것을 조건을 바꿀 수 있다는 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미 그 사람은 되는 사람이에요. 될 수밖에 없는 사람이야. 그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예 저도 그렇고 다 그럴 수는 없죠. 그렇게 된다면 그건 그 사람은 뭐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뭐 전지전능한 어떤 존재가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환경상의 사건에 노출되어지는 교육이나 그 뭐 상담이나 아니면 뭡니까 뭐 흔히 얘기하는 그런 가정 교육에 얘기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자꾸 접하면서 행동의 변화가 적응적으로 되어지는데 바로 내 주변에 있는 그런 환경상의 사건이나 그 환경상의 사건의 또 한 요소로서 내가 만나는 그 대상이 어떠하냐, 어떤 수준이냐에 따라 그때 나에게 변화되어진 행동이 어느 만큼 적응적이냐, 부적응적이냐가 결정된다, 영향받는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이렇게 저렇게 양방향적으로 막 엮여가는 거예요. 뒤엉켜가는 거예요. 거기다가 선천적, 후천적 요소를 같이 고려해서 그렇게 들여다봐야 되는 거죠. 이전 시간에도 제가 강조했지만 오늘 말씀드린 이런 내용, 예, 이 야, 학습 심리학에서는 그렇게 보는구나. 학습 심리학은 좀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라 저는 추측해요. 그럴 수 있고요. 그런데 제가 익히 얘기했다시피 이 교재에서 out of mind라는 그러한 것을 얘기를 하면서 여러분 꼼꼼하게 읽어보셨으면 찾을 수 있을 겁니다. 미친 생각 이런 표현을 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학습 심리학의 어떤 궤변, 학습 심리학만 다른 심리학 또는 다른 분야 달리 혼자만 갖고 있는 학습 심리학만 갖고 있는 이상한 생각, 관점 이렇게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니, 저가 아니라 그런 관점이 아닙니다. 여기서 얘기한 관점을 제대로 이해하면은 상식적으로 일반인들이나 다른 분야에서 얘기하는 보다가 아니라 다른 관점과 달리 이것이 타당성이 있습니다. 제가 이 과목을 하니까 뭐 아전인수격으로 제 생각을 뭐 강하게 얘기하자면은 이것이 유일하게 타당한 생각이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공간적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실존적 세계 안에서의 관 관점으로서는 이 시공간 이외에 또 다른 시공간 이외에 어떤 또 다른 어떤 뭐라고 표현할까요? 뭐 세계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접근한다면은 이 얘기는 뭐 타당성이 없죠. 바로 그러한 관점이 제가 익히 말씀드린 바가 있는 것으로 기억하는데 그런 소위 우리가 서양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중에 아주 어떤 그 편협하다 할까요? 특수한 형태의 그런 히랍 철학 그중에서도 바로 플라톤에서 시작되는 그러한 이원론적인 생각하에서 보자면 이것이 타당하지 않을 수 있죠. 그런데 그런 이원론적인 생각, 마음과 행동 또는 마음과 신체, 정신과 물질 간에는 별개의 실제로서 존재한다라고 설명하는 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공간 이외의 세상은 차치하고라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공간적인 물리적 이 세계를 설명하는데 어느 만큼 타당하냐, 달리 해서 타당하다는 얘기는 어느 만큼 설명력이 있느냐를 지금까지 살펴보건대 그것은 설명력이
없다는 것이 점점 밝혀지고 있다. 그래서 근대 과학이라는 것은 플라톤의 제자가 아리스토텔레스죠. 아리스토텔레스의 생각을 다 뭐랄까요? 뒤집는 그런 과정이었다라고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대표적으로 그 코페르니쿠스의 지동설이라든지 다윈의 진화론이라든지 그리고 프로이드의 무의식의 발견이라든지 그리고 요즘 와서는 또 뭐 뇌과학과 관련된 이런 것들이 바로 그런 이원론적 생각의 설명력이 결여돼 있는 즉 타당성이 없다는 것을 꾸준히 보여왔기 때문에 바로 그런 이원론적 생각으로 관점으로 인간을 이해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다, 즉 정확하지 않다라고 할 때 바로 제가 오늘 지금 30여 분에 걸쳐서 얘기한 이 내용이 타당한 관점일 수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결론 내릴 수 있죠. 그건 네 생각이고 이렇게 얘기하자면 뭐 제가 거기에 대해서 더 어떻게 논리적으로 논의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여러분한테 이해되는 만큼 학습 심리학은 이해되어지고 그것이 되어지면은 뭐 각각의 경우마다 다를 수 있죠. 되어지면은 학습 심리학이 오히려 그런 많은 구성 개념, 매개 변이를 가지고 조작적 정리도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이렇게 저렇게 설명이 인 듯하지만 디스크립션 묘사에 머무는 그런 과목들보다는 훨씬 이 행동주의에서 학습 심리학이 쉽다라고 느낄 수 있습니다. 질문 하나 있는데 보죠. 인류는 환경을 변화시키며 발전해 왔는데 이것은 환경 변화에 의해 행동의 변화가 아닌데 이것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나? 진화는 진보인가? 이런 질문했죠. 진화는 진보가 아니라고 얘기했죠. 그리고 진보라는 것도 아까 자유의지처럼 우리의 생각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발전이라는 것도 이것도 우리의 표현일 수 있는 거죠. 네, 그 제가 갖고 있는 이러한 소위 생각 관점을 여러분이 제 이 말을 통해서 전달받기도 쉽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전달받았다 하더라도 제가 보고 있는 이 관점만큼 여러분이 그 관점을 갖고 있는지 제가 의아스러울 뿐만 아니라 그 관점 갖기가 쉽지 않을 거라 생각해요. 워낙 이 인간의 언어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이 부지불식간에 그러한 주어진 언어에 대해서 보는 이 세계관이 말 그대로 은유적으로 얘기하자면 각인돼 있기 때문에 그걸 바꾸기가 쉽지 않아요. 어, 무지개 색깔은 몇 가지인가요? 하면 우리는 빨주노초 파남보 7가지 얘기하죠. 그런데 무지개 색깔 같은 경우는 결국 전자기파가 우리 눈에 있는 망막상의 광수용기 그 중에서도 각각의 전자기파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광수용기들을 활성화시키고 즉 화학 반응, 전기적 신호를 일으켜서 활성화시키고 그것이 결국은 여러분 익히 아는 신경세포를 통해서 전기신호, 화학신호, 전기신호, 화학신호 이런 것들의 조합이 결국 뇌 안에서 우리는 빨주노초 파남보라는 색을 지각하게 돼요. 그런데 이런 실제 그런 전자기파 그리고 우리 뇌에서 일어난 이런 것들은 그죠? 아날로그가 디지털화되고 뉴턴이 우리가 지각하는 그 색을 프리즘을 통해서 보면서 거기다가 이 색을 빨주노초 파남보로 분류해야 되겠다. 왜? 그때는 7이라는 숫자가 뉴턴에게는 의미가 있었거든요. 뉴턴을 어, 중세 마지막 마법사다 이렇게 부르기도 한다고 그랬었어. 근세 과학자인데 왜 그렇게 부르냐면은 뉴턴의 과학만 하더라도 신을 증명하기 위한 과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그 7이라는 숫자가 거기서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런 7을 빌려서 빨주노초 파남보로 얘기를 한다 했었어. 그런데 사실 우리가 무지개를 본다고 할 때 그죠? 그런 빨주노초 파남보라는 언어에 갇히지 않고 말 그대로 마음을 비우고 본다라고 우리 흔히 표현하죠.
그런 측면으로 보면은 빨주노초 파남보 이외에 다른 색깔들이 보여요. 뭐라고 이름을 불러야 할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미국 사람 같은 경우는 남색을 잘 지각을 못해요. 그리고 우리 같은 경우에는 우리는 빨주노초 파남보라는 언어 공동체에서 주어진 그러한 디지털화된 그러한 언어 표상 때문에 우리는 7색깔을 본다고 얘기하지만 우리 조상들은 5색깔을 봤어요. 오방색이라고 얘기하는. 그리고 독일인들도 한 5색깔을 봐요. 그리고 아프리카 어떤 사람들은 2가지 색깔을 본다고 그래요. 물론 아프리카 사람들도 무지개의 그런 아날로그 상태의 연속된 색깔 그를 못 보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자기가 쓰고 있는 언어 공동체 내에서 주어진 그러한 언어에 딱 각인되고 나면은 보자마자 2가지, 5색깔만 보여지지 나머지 것들은 놓쳐버리게 되는 거예요. 즉 어텐션이 안 되어지는 거예요. 자, 이 얘기 왜 하냐면은 바로 우리가 쓰는 언어가 결국은 우리의 그러한 세계를 보는 사고, 감각, 지각, 인지에 영향을 준다라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발전, 진보, 자유의지 이런 언어들이 제가 앞서 얘기한 그러한 관점을 갖는데 혼란을 준다라는 얘기를 하려고 지금 장황하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질문이 인류는 환경을 변화시키며 발전해 왔다라는 이 표현 안에 그런 것들이 담겨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보지 않고 우리 도구적 조건에 가면 이것들을 좀 더 얘기를 구체적으로 할 수 있어서 도움이 될 것 같은데 환경과 인류라는 것이 이것이 그 지금 언어처럼 아니면 그 이원론처럼 히랍 철학, 소위 서양 철학들은 자꾸 분별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명사를 많이 써요. 우리 오래된 동양 고전에서는 동사와 형용사를 많이 쓰는데 동사와 형용사를 쓴다는 것은 이 전 지구적 시스템이 계속 엮여서 연합적 거물망, 네트워킹에서 역동적으로 돌아간다는 그런 의미에서 현상으로서 얘기할 때 형용사, 동사를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불교 연기설이 이제 그런 것들하고 통하는 거예요. 그런데 서양 같은 경우는 계속 조각 디지털화 시키죠. 그렇기 때문에 인류와 환경이라는 것도 우리는 주체고 환경은 객체라 해서 분리화시키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 자꾸 설명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지금까지 얘기한 이 학습 심리학에서 보는 이 관점은 제가 여러분에게 전한 관점은 이것들이 그냥 뒤엉켜서 뭐가 주체가 객체가 아니라 뒤엉켜서 역동적으로 계속 그 안에서 현상으로 일어나는데 우리 유기체를 통해서 일어나는 현상은 행동이라고 개념 짓고 인간을 들여다보자는 거야. 주체 객체를 보면 우리의 행동이 환경을 변화시킨다라고 일방적인 입장, 한 방향으로는 생각하지만 우리의 행동이 변하는 만큼 환경도 변해요. 그래서 이거를 발달이란 말을 넣어서 보자면, 그죠? 개체가 발달하는 만큼 환경도 발달해요. 즉, 그 환경 발달, 즉 달리 면 환경 변화가 결국은 유기체의 변화, 발달을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발달 심리학을 볼 때도 이것들이 같이 양방향적 끊임없이 역동적으로 영향 주는 가운데 발달을 봐야지 심성주의처럼 멘탈리즘처럼 우리 안에 어떤 그러한 어 뭐라고 얘기하게 될까요? 하여튼 그런 성격 특질에 얘기하는 요소가 있어서 이것이 그냥 시간이 되어지면은 시간이 되어지면은 쫙 만개하듯이 이런 식으로 발달되어진다라고 보면 안 될 뿐더러 그렇게 보지 않아요. 그래서 개체가 발달하는 만큼 그에 따라 환경도 발달해요. 그래서 이상심리학에서 얘기하는 명제가 있어요. 정신질환이란 반드시 병든 환경을 수반한다. 이런 얘기가 있어. 결국 뭐요? 병든 환경이 정신질환을 만들어내고 그 정신질환이 결국 환경에 투입되는 행동을 위해서 그 환경도 병들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개체의 행동이 변하는 만큼 그 주위 환경도 변해요. 그래서 이게 양방향적으로 뒤엉켜서 돌아가는 거야. 그래서 아까 셀프 컨트롤 얘기할 때도 내가 환경을 변화시키만큼 그 환경이 나를 변화시키는 거야. 근데 내가 그렇게 될 수 있다라면은 벌써 그 사람 변화한 거나 마찬가지죠. 시간 그런 그 경험 노출이 반복되기만 하면 돼요.
근데 우리는 혼자 사는 게 아니죠. 그러면 주변 사람들이 또는 주변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그러한 사건들이 나에게 영향을 주고 나로부터 발생되는 행동이 또 주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고 해서 양방향적으로 돌아가는 거야. 그래서 좀 전에 그 이상심리학에서 얘기하는 그 명제처럼 정신질환에는 병든 환경이 있다라는 말처럼 소위 우리가 이상심리학에서 했던 치료의 대상이 되어지는 우리로 얘기하자면 부적응적인 행동이 있다면은 그 주변에도 부적응적인 행동을 가진 사람뿐만 아니라 부적응적인 환경 조건이 같이 맞물려서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자, 표현해서 질문한 표현에서 인류는 환경을 변화시키며 발전해왔다. 이 말 뉘앙스 속에 우리는 환경으로부터 동떨어졌어. 그죠? 위에서 아래로 상하 관계로 바로 그 서양 철학이나 서양 종교가 갖는 목적론적 사고관 안에서의 진보 개념이에요. 이것이 뭐 일방적으로 뭔가 가하는 이런 표현이 여기 담겨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다루려고 한 이 내용하고 부딪혀서 자꾸 혼란을 가져준다는 얘기를 제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 시간 이렇게 길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학습 심리학은 여러 가지 심리학 과목 중에 하나로서 들어야 할 전공 필수 과목이다. 이 정도로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것도 뭐 네 생각이지 하면 저 그에 대해서 더 뭐 논박을 할 수 없는데 이 학습 심리학은 심리학의 범위를 떠나서 세계관을 바꾸는 작업을 이 수업에서 한다. 이렇게 이해하는 게 저는 더 타당하다 생각합니다. 세계관이 바뀌면 당연히 인간관이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 세계관이라는 것이 결국 우리가 인간이 하는 행동이고 그 세계관 안에는 우리 인간관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학습 심리학이 다른 심리학하고는 좀 독특한 측면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재 여러분 뭐 복습 문제 보시면 다른 심리학 과목과는 달리 제 눈에는 어떻게 보이냐면 굉장히 거시적인 질문을 합니다. 공산주의, 자본주의에 대한 질문을 학습 심리학 가지고 설명도 하고 그리고 이 지구의 온난화라든지 이런 그 환경 문제도 학습 심리학 가지고 얘기합니다. 단순히 종소리 듣고 침을 흘렸느냐 안 흘렸느냐 이 정도의 수준의 것을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이 되어지는 만큼 이 앞으로 다룰 내용들이 더 잘 이해되고 그만큼 더 쉬우리라 생각하고 심리학 공부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다른 전공을 함에 있어서도 많은 도움이 되리라 그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번 시간에 이렇게 마치고 뭐 더 질문이 있는 사람들 남아서 질문하시고 하길 바랍니다.